안녕하세요. 제세물가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평일에 이렇게 도봉산 왔습니다. 백수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두컴컴한 집안에 있는 게 너무 죄처럼 느껴져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사실은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침에 고용보험센터에 들렸습니다. 이제 백수로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잠깐 들렸었고요. 거기서 1시간 교육받고 바로 지금 여기 도봉산으로 왔습니다. 평일인데도 산에 좀 사람들이 꽤 있네요. 되게 한산할 줄 알았거든요. 오늘 월요일이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산을 안 탈 줄 알았더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객분들이 꽤 많습니다.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등산 코스는 정하지 않고 나왔습니다. 도봉산은 다양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데서 코스를 정하고 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. 제가 도봉산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할 때 앞에 가시는 어르신이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. 도봉산에 자주 오지 않는 어린 학생들 같았는데 그 학생들에게 포대능선 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다른 코스는 산 중간까지 올라가면서 경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대능선 쪽으로 올라가면서 경치 구경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. 저도 뒤에서 듣고 있다가 제가 지금까지 포대능선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포대능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저는 포대능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. 올라가는 길이 진달래가 다 여기저기 펴가지고 정말 이쁩니다. 아직 풀이나 푼 초록색이 나오기 전인데 꽃들이 먼저 펴가지고 길 자체가 굉장히 이쁘네요. 게다가 날씨가 지금 하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파랗습니다. 그동안에 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날씨가 좋은 날이 별로 없었는데요. 게다가 또 제가 날씨 요정한테 버림받아서 어제 트레킹 갈 때마다 비 오거나 진짜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. 봄날 중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올해 들어선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굉장히 업되네요. 등산로 초입 부분부터 등산로 중단까지는 진달래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. 도봉산은 워낙 접근이 쉽기 때문에 평일에도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. 제가 가는 날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등산객분들이 없었습니다. 제가 도봉산을 갈 때마다 항상 많은 등산객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등산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너무 조용한 산을 등산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제가 오르게 되는 포대능선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포대능선하고 Y계곡이 도봉산에서는 산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명하고 그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도 오르기 전에는 약간 겁을 먹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포대능선이나 Y계곡을 가지 않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이 그쪽은 꽤 난이도가 있고 험하다고 해서 굳이 그 험한 코스를 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로 능선길만 타고 다녔습니다. 등산로 초입 부분에서는 정말 이 길이 그렇게 험한 길로 가는 코스일까 생각될 정도로 길이 너무 좋고 따뜻한 봄날씨와 푸른 하늘 때문에 산행하는 즐거움이 꽤 컸습니다. 등산 초입 부분에서는 제가 가는 곳이 포대능선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전에 다락능선이 또 있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산길을 타다가 갈래길이 여러 개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직진하고 보는 성격이라서 사실 등산로가 여러 군데로 뻗어 있는 이런 도봉산 코스에서는 제가 길을 엉뚱한 데로 갈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. 근데 다행히 포대능선으로 가는 길은 외길이어서 제가 알바를 할 걱정은 없더라고요. 다락능선은 추락 위험이 있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욕구는 들지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. 일단 저쪽 우회노선 타고서 올라가서 다락능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다락능선에 도착해가지고 올라갈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. 사실 딱 보니까 북한산에 있는 수문벽 코스가 생각나서 전에 북한산 갔을 때 그냥 올라갔었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의도한 길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다락능선 우회길을 돌아서 올라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겁먹고 우회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초행길에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.
이렇게 걷기 편한 길을 걷다가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길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경치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뿐만 아니라 도봉산에 우뚝 솟은 봉우리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저는 그 멀리 보이는 봉우리들이 사실 제가 갈 봉우리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일단 감탄만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나중에 알았지만 그 멀리 보이는 멋있는 봉우리들이 사실은 제가 다 건너가야 되는 능선길에 있는 봉우리들이었습니다. 이제 포대능선을 지나서 다락능선으로 올라서고 있는데요. 여기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나무들에 가려가지고 정상이 좀 안 보이는데요. 이쪽 나가서 보겠습니다. 산마다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서 더 찍는 거죠. 포대능선까지 0.8km 남았고 자원봉 1km 남았네요.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이 2.3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도봉산 진짜 이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포대 전망대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. 여기서 멀리서 보는 모습도 정말 이쁘네요. 지금 보면 저쪽이 불암산 쪽인 것 같고요. 이쪽이 수락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가 진짜 도봉산 능선길인데요. 와, 정말 이쁩니다. 본격적인 포대능선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주망터였습니다. 여기서 바라보는 도봉산의 풍경이 그동안 본 도봉산 풍경 중에서 제일 이뻤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난간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난간들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길들이 나오더라고요. 예전 북한산 의상능선을 탈 때 잡고 올라갔던 난간이 생각나는 코스였습니다. 이제 막 시작 부분인데 벌써 숨을 헛떡이기 시작하고 몇 박스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오르고 있는 뒤쪽의 풍경이 너무 좋았었네요. 하지만 올라갈 때는 그 뒤쪽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풍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이런 극경사를 올라오고 나니까요, 이렇게 풍경이 확 변합니다. 힘든 게 올라왔으니까 또 저 멋있는 모습 한번 띄워주고 가야죠. 포대 정상까지 200m 남았다고 합니다.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정상인 것 같습니다. 포대 전망대는 저 밑에서 봤던 봉우리를 그대로 다 치고 올라가는 거네요. 생각보다 빡셌습니다. 이 설악산 127호봉 올라갔다 온 느낌인데요. 가드레일에 있는 127호봉 느낌이라고 할까요? 마지막 구간에서는 두 손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요. 반대들 틈 자체도 굉장히 간격이 넓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.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만장되고 저 뒤쪽이 신선대가 보입니다. 저 뒤쪽이. 그리고 이게 자원봉이라고 합니다. 저기 신선대 쪽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네요. 일단 저쪽 쭉 가보겠습니다. 저 앞에는 사패산이 보입니다. 예전에 사패산에서 이쪽 도봉산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죠. 그때도 꽤 길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 포대능선 타는 것도 꽤 길게 느껴지네요. 시간상은 얼마 안 됐는데 코스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Y계곡. 자, Y계곡 한번 타보겠습니다. 난생 처음으로 타보는데 과연 얼마나 살떨릴지
가보겠습니다. 도봉산의 Y계곡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영상으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코스 자체가 얼마나 힘들 거라는 것을 대충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몸으로 직접 부닥쳐 보니까 생각보다 경사도가 꽤 크더라고요. 여기 Y계곡 코스는 사족보행보다는 온몸으로 비비면서 올라가는 코스 같았습니다.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Y계곡에서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정말 운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제가 까딱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온몸을 써가지고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 곳은 대한민국 산들 중에 몇 개 없기 때문에 Y계곡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.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못 모르고 이렇게 도전했는데요. 사실 제가 좀 겁이 많아 가지고 이런 코스였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시도 자체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. 예전에 사패산에서 도봉산을 넘어갈 때는 그 위험하다는 경고판을 보고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. 이제 Y계곡 거의 다 건너온 것 같은데요. 와, 살 떨립니다. 살 떨려. 이거 뭐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인데요. 그래도 난간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그 걱정은 안 하는데 생각보다 좀 살벌하네요. 주말에 사람 몰릴 때는 여기 진짜 못 다닐 것 같습니다. 평일이라 가지고 제가 오늘 등산만 한 것 같습니다. 신선대입니다. 저 빨리 보고 찍어야 돼. 빨리 나오고 저쪽에서 찍어. 이제 신선대에서 하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위암 쪽으로 가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하산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포대능선하고 Y계곡을 탔기 때문에 제가 안 가본 지대를 충분히 경험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길게 산 탈 생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산행은 여기서 대충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이번 주에 있는 그 남해 공룡능선 쪽 예행연습으로는 포대능선하고 Y계곡으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. 거기나 여기나 뭐 어차피 사족 보행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오늘 사족 보행 충분히 연습한 것 같습니다. 포대능선하고 Y계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인 것 같은데요. Y계곡이 조금 더 경사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. 저는 Y계곡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쳤네요. Y계곡은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번 한 번 도전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산을 타면서 산의 정상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도봉산에 올 때마다 신선대를 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왜냐면은 주말에 사람들 많을 때 대부분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선대에 오르면서 중간에 정체돼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서 굳이 그 줄에 끼어가지고 신선대까지 올라갈 생각은 못했습니다. 이번에는 신선대에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정말 여유있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신선대에 올랐습니다. 풍경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본 풍경 중에서 정말 멋있는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.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서울 시내 전경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? 힘들게 올라온 만큼 그만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. 이번 산행은 백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누린 산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